네, 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제가 예상해 드렸던 예상 소득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일단 차근차근 제가 필드를 설명드리면서 기능에 어떤 점이 유익한 점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닥터북의 실제 사례 화면을 잠깐 보면서 그 필드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면상에 다 잡힐 수는 없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닥터북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1년도 저희가 소득세 준비를 같이 도움을 드리면서 주로 좀 많이 썼던 내용들 중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자, 상단의 화면을 보면 요양 배출부터 이런 검진 배출까지 뭐 기타 내용들을 자동 집계를 합니다. 자동 집계를 해서 올해 추정치를 보여드리죠. 올해 추정치를 보여드린 다음에,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주요한 경비들이 나오죠. 기본 경비들이 나오고, 뭐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뭐 매입비, 뭐 접대비 이런 내용들, 기타 경비를 닥터북에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해 추정된 경비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 내용 다 전체적으로 가정하는 부분은 닥터북이 충실히 업데이트가 되고 계정 분류가 잘 됐다는 걸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나도 닥터북을 쓰는데 나는 저 데이터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지고 오는 장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덜 등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서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상단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매출과,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죠. 수익 금액하고 경비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집계를 보여드리고, 추정치를 보여드립니다. 추정치를 보여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밑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샘플 같은 경우는 뭐 47억의 매출액이 있고, 지출액은 한 27억, 영업이익은 뭐 19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작게 적었는데 보시면 1번 추가 경비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확인하자. 두 번째는 목표 소득률을 입력해서 부족 경비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소득률 하락에 따른 절세 효과를 확인하자. 요 세 가지가 일단 절차 정도 시뮬레이션 하는 절차인데요. 쭉 설명드리면, 추정치로 봤을 때는 이 샘플 병원의 소득률은 42.19% 정도가 나옵니다. 소득세는, 예상되는 소득세는 뭐 8억 좀 초반이 되고 뭐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인 공제나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 상태가 이제 42.18%가 최초의 소득률이라고 봤을 때, 자, 감가상각비가 추정되겠죠. 감가상각비가 여기 샘플 같은 경우 1억 정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 경비는 5천이다. 추가 경비는 이제 찾은 거예요. 찾은 경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닥터북을 통해서 매입 증빙 쪽을 살펴보다 보니까 한 이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가 나왔죠. 그럼 이제 수정되겠죠. 영업이익이 수정되고, 영업 예상 소득률도 수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초의 소득률이 42%였는데, 자, 지금은 경비가 1억 5천 정도 생김으로써 39%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절세 효과는 6,700 정도로 계산이 된다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첫 번째가 이제 추가 경비를 통한 절세 효과 확인이란 부분이에요. 즉, 닥터북에서 매출과 지출이 정리가 돼서 현재 추가로 감가상각비나 추가 경비까지 조금 더 추정이 된다면, 최초의 닥터북이 집계했던 소득률하고 수정된 소득률 차익에서는 어차피 절세 효과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경비가 뭐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 자,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저 39.1%는 어떤 겁니까? 수정했던 소득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감가상각비와 추가 경비가 더 들어가서 소득률이 42%에서 39%로 줄었는데, 그랬을 때 효과들이 나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의 효과고, 밑에 보시면 플러스 현금 흐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9.1%였을 경우에는 예상 소득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득률이 줄면 줄수록 이 금액의 효과는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소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의 시뮬레이션 효과를 저희가 개발하게 된 계기는, 자, 원장님들께서 세무대리인분들한테 그 가결산을 받으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띄엄띄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35% 하나, 뭐 41% 하나, 뭐 41%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35%, 뭐 40%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이제 예시가 돼서 하다 보니 실제로 어떤 경비가 얼마나 추가로 됐을 때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퍼센테이지로 다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설명드릴 게 또 있죠. 목표 소득률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추가로 경비가 되는 거에 그 관계없이 통상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병원은 그냥 30%의 소득률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 30%의 소득률을 통해서 모든 경비 관리나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30%라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소득률 30%에 해당되는 부족한 경비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5억 7천 정도가 나오게 됐네요. 물론 이 내용은 경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 절세 효과를 하기 위해서 경비를 계획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연초에 아니면 개원초라든가 이렇게 목표 소득률을 통해서 부족한 경비를 보면 이 경비 내에서 어떤 채용이라든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가장 좋아라 하시는 거는 절세 효과를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소득률 차이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얼마의 경비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 계획이나 채용 계획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활용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음 메뉴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메뉴는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세청에 보면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신고 도움 서비스. 자, 이 신고 도움 서비스는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기보다 국세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원장님의 이제 개인 주민번호, 개인 공인인증으로 들어가시면 거의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신고 전체의 유의사항, 그다음에 종수세 신고 사항, 신고 소득률, 판관비 분석, 신용카드 등록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닥터북에선 이 중에서 원장님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샘플을 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신고 유형이 S 유형으로 돼 있고 I 유형으로 돼 있는데 실제 S 유형은 성실 신고라는 뜻이고요. 그 대신 이제 I 유형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I 유형은 국세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제 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아니고요. 실제 I 유형이죠. I 유형. I 유형이 나오면 국세청에서 계속 그 사업장을 보겠다는 뜻이라서 원장님께서 뭐 닥터북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이런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습니다. 샘플 보면 소득률도 저조하다고 나오고 성실신고 확인자 제출 장기에서 또 소득률도 저조하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깨알 같은 글씨가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에 뭐 소득률이 작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화면을 소득세 신고 전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원장님의 병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병원으로 바라보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소득률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내용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닥터북에 다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뭐 소득률 저조 이런 저조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뭐 증빙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도 신고 도움 서비스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판관비 분석 이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원장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복리후생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뭐 접대비는 몇 프로인가요? 이런 이제 뭐 한도, 뭐 적정 한도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세법에서는 그 복리후생비의 적정 한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면 어떤 힌트라든가 국세청의 생각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종 평균. 업종 평균이 뭐 치과겠죠, 당연히. 치과이면서 지역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간다고 해요. 지역, 그 다음에 매출 규모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는 지역 매출액 등에 고려해서 이제 작성이 된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르겠죠. 그럼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샘플 병원의 지역과 샘플 병원의 규모가 있는 곳에서의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2.76%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6%죠. 조금 과하게 올라갔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다라면, 이 자료를 봤다라면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서 복리후생비 금액은 좀 신경을 써서 기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접대비는 1.5%인데 뭐 1.76%, 뭐 조금 올랐네요. 자, 광고 선전비 볼까요? 광고 선전비는 지금 2배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업종 평균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비슷한 유형의 지역과 또 매출의 규모에 있는 병원에서는 광고 선전비를 1%에서 2% 남짓 쓰는데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차량 유지비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까요? 지급수수료가 이 병원 같은 경우 지급수수료 굉장히 많이 내요. 지금 업종은 한 3% 내외인데 여기는 한 14%까지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과연 지급수수료가 타당하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에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송호품비도 약간 높네요. 전반적으로 약간 높아요, 다. 기타 판관비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 어떤 퍼센테이지가 좋은가, 복리후생비는 어땠으면 좋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실제 원장님 병원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판관비 비율이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담당 세무사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장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는 닥터북에서 뭐 베스트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경비에 대한 지출인데, 세금 신고가 되면 이 경비를 정리를 하는 부분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세무대리님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또 누락된 게 있으면 일일이 또 정리를 다 신용카드사에서 다 받으셔야 될 거고, 뭐 국세청도 정리해야 되고 굉장히 정리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원장님들이 선택하셨던 부분이 이 카드하고 이런 기타 내용 중에서 과연 내가 지출한 금액 중에서, 지출 경비 중에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얼마나 됐을까라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싶겠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지출 장부 등 업무 충물금에 관련된 자동 장부가 작성이 됩니다. 닥터북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못 지웠겠지만 이 정리 장부 쭉 나오는데, 이 정리 장부는 이제 신용카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정리한 장부들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쭉 나오고 계정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휴일. 자, 도대체 일요일 날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라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휴일에 사용한 내용들. 자, 관련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업무에 관련된 출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업무 출금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고 과연 현재 가사비로 추정이 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보여드립니다. 업무 관련 경비, 가사비 경비를 키워드로 자동 분석해서 지출 경비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 결국에는 효과는 부족한 경비가 나오겠죠. 부족한 경비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족한 경비를 파악하셔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투자 이런 식으로 장비를 구매하셔서 감가상각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원장님들이 초기 버전부터 가장 좋아하셨던 기능이 자동으로 장부를 정리해서 업무와 업물금 출금이나 업무에 외에 지출된 내용들을 자동 정리해 준다는 내용들을 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저희가 잘 쓰고 있고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손이 많이 줄었죠, 이 내용 때문에. 자, 다음 기능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첫 번째가 제가 신고관리, 신고자료 준비, 닥터북에서 자랑하는 메뉴입니다. 신고자료 준비. 신고자료 준비에 경비 지출 상세 정리를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매입 증빙 발행 점검이라는 단계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이렇게 볼게요.
자, 요쪽에 왼편에 있는 부분들이 이 계좌 이체 중에서 적격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언매칭 리스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요쪽에는 계좌가 들어갑니다. 계좌.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정확히 말하면 닥터북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죠. 이 계좌 중에서 출금한 금액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계좌 이체에서 원장님께서 돈을 내보내신 거. 자, 이쪽은 요 장부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도 있고 현금 영수증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자,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게 적격 증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원장님이 지출하신 이쪽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적격 증빙하고 제대로 발행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리포트입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나와 있다는 이 내용은 언매치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매칭이 되면 OK로 다 빠집니다. 이 OK라는 펑션으로 다 빠져서 여기 남아 있는 거는 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신고 전까지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이기 때문에 닥터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왼편에 있는 이 언매치 리스트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확인을 하셔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과소하게 발행이 될 경우에 추가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능들은 중요하고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은 그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이체 금액 중에서 적격 증빙과 발행한 현황을 매칭과 언매칭으로 엑셀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칭은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언매칭은 원인을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원인을 밝혀서 추가로 필요한 경비들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첫 번째 경비 상세 정리했고, 두 번째는 매입 증빙 발행 점검했고요. 자, 세 번째 기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럼 현금 영수증 미발행 점검, 현금 영수증 발행 점검은 무엇이냐? 자, 요쪽은 또 계좌가 됩니다. 등록 계좌죠. 자, 계좌 중에 입금액만 보는 겁니다. 입금액. 자, 온라인 입금 중에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입금 내용만 나온다는 의미가 이 계좌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개인적인 거래라든가 소명이 된 것들은 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OK를 통해서 다 숨겨지고 이쪽에 나머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모르는 입금 현황이에요. 이 입금 현황에 대해서 오른편에 현금 영수증이 발행 현황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인 모르는 입금 현황 중에서는 개인적인 채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 채무, 아니 뭐 증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소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닥터북에서 이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입금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에서 현형이 미발행된 내용이 무엇인가? 현형이 미발행된 리스트를 뽑아야 되겠죠? 자, 뽑아서 미발행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입금한 분과 발행 요청한 분이 상이한 경우, 자,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환자 보호자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람, 환자겠죠? 환자는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순신이다. 이게 환자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어머님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입금자와 발행 요청한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메모를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상이에서 이름을 물어볼 때 소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양이 많아지면 또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닥터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용하시는 사업장은 이 리포트는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라 일주일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현금 영수증의 발행 내역과 입금자가 상이할 경우에 메모로서 관리를 다 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 점검까지 하면 닥터북이 가장 중요한 기능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닥터북에 대한 기능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1일차 강의가 마쳐지겠고 다음 주에는 닥터북으로 본 2021년의 소득세 복귀를 좀 알아볼 텐데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내용들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 보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치과 병원에서 원장님들과 실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떤 무료 체험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나가는 전화로 주시면 저희 담당 코치분들께서 방문해서 혹은 전화 상담으로 자세한 안내를 잘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닥터북 복귀로 보는 2021년 소득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